않겠냐라는 그 특검의 질문하고 관련해서 증인 그 나중에 이제 뭐 00시 30분 이후에는 YTN이라든가 이런 화면을 좀 보셨다 그랬죠? 예, 그 한 개 네.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YTN인지. 근데 거기서 그 국회 그 마당에 있던 그 특전사 대원들이 민간인들한테 막 이렇게 멱살 잡히고 폭행당하고 하는 그 화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점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게 이슈가 보셨죠? 된 건데 네. 그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거기 있던 민간인들한테 공손하게 또 인사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보셨죠? 예, 군인들은 그 국민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국회 경내에 들어간 그 소수의 그 특전사 그 군인들이 그 뭐 민간인이나 누구를 억압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서 갔다가 뭐 민간인들이 막 총 뺏으려고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이러니 그냥 당해주고 그냥 나온 거죠. 그걸 보면 군의 임무가 뭐였는지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 군은 국민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네. 다른 집단은 모르겠지만 정말 군인들은 국민이라 그러면 적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그 23시 12월 3일 23시 17분에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포고령이 이제 하달이 됐으면 경찰청장한테도 알려주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경찰청.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증인께서는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유관기관에게 그 통보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예, 유관 기관에 네. 통보하는 개념. 그 유관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통합당- 경찰이 1번 아니에요? 그 유관기관에? 네, 제일 먼저 경찰하고 협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또 경찰이 그 밖에 와서 지원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포고령 내려갈 때는 사실은 명쾌하지는 몰랐지만 예. 당연히 계엄령에서 보면 일본 그렇죠. 계엄하면 군하고 네, 경찰 네.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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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네,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죠. 예, 유관 기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계엄이 무슨 불법적인 어떤 내란이라든지 무슨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공소장을 쓰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추를 해서 증인도 구속되고 지금 재판받고 계신데 증인 공소장도 보셨을 거 네, 아닙니까? 공소장 봤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증인은 계엄사령관 취임했다가 이거 뭐 한 두세 시간 만에 그냥 계엄이 해제돼 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끝났지만 사실은 이 계엄이 지속되고 이게 만약에 친위 쿠데타나 내란이라 그러면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란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 계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핵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 계엄사 밑에 합수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합동수사본부가 그죠? 예, 나중에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뭐 특전사니 수방사니 하는 것도 다 계엄사령관 지휘받게 돼 있잖아요. 예, 계엄 후 수행군이었을 그죠? 때. 네. 아니 만약에 이게 무슨 어떤 불법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 이 계엄이 장기간 가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의도가 불순하면.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람을 계엄사령관으로 이렇게 믿기 어렵다고 방첩사령관이 적어놓은 그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군 생활하거나 주변으로부터 사실 그런 평가를 잘 안 받아봐서 약간 당황스럽긴 아니 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뭐 패싱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요청했잖아요. 예, 예. 그 얘기는 어쨌든 계엄 임무 수행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물어본 거지. 그러나 아직은 지휘권을 충분히 행사할 여건이 안 되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못했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계엄이 좀 시간이 지나가고 뭐 장기화가 된다 하면은 계엄사령관이 이제 세팅이 딱 되면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계엄군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는 거죠. 당연하죠. 네. 권한이 없는 게 아니지. 있으니까 테이저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대해서 결심을 지금 특전사령관이 요청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요. 지금 여기 계엄사령관이 돼서 이제 상황 파악은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끝났지만 이게 군이 아주 통상의 이제 계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를테면 뭐 일반 합참 계엄과의 매뉴얼 같은 왜 일반 그런 계엄 훈련, 전시 작전 같은 훈련을 할 때 따라서 하는 그런 거라고는 비교가 안 되지. 군이 굉장히 적은 숫자가 투입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죠? 알고 이게 있습니다. 무슨 맞아요. 계엄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계엄 예. 사령관이지만 이거 뭐 몇백 명씩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는데 이거 뭐 이런 인원 가지고 이게 무슨 계엄 업무가 되겠나? 전국 비상계엄이라고 말은 하는데 전국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으니 그렇게는 되지만 이게 무슨 이게 정상적인 그런 평소 같은 그런 계엄인가?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셨죠. 이게 계엄무 수행군의 숫자도 우리가 연습하거나 할 때에 비해서는 뭐 턱없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저도 뭐 나중에 그 방이 저 무슨 결심 지원실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쨌든 뭐 내가 2번, 3번 계엄을 한다는 그런 걸 하겠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냈거든. 탄핵 때도 계속 만들어냈어요. 심지어는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도 또 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식의 프레임을 지금 반대 측에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계엄 한번 선포했다가 해제하고 또 계엄 선포가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더더욱이나 이번에는 뭐 첫 번째 계엄도 안 되는데 두 번째 뭐 할 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할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좀 뭐 정숙해 조직이 주세요. 갖추셔야지.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특검 측에서 뭐 이 계엄이 실패한 계엄 아니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분명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네, 이 계엄의 목적이. 네. 그 목적 달성이 안 됐으면 실패죠. 그죠? 네, 목적 그렇습니다. 달성이 됐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증인 이 네. 계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 계엄의 잘 목적이 뭔데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이게 실패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국회에 질서 확보로 소수가 들어갔고, 그러고 수방사는 아예 총기까지 내려놓고 갔다고 보고를 했고, 특전사는 뭐 소수가 들어갔는데 막 시달리고 뭐 소화전 뿌리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그죠? 그러고 나중에 보니 뭐 선관위의 일부가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중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네? 선관위 그렇죠? 뭐 이상한 얘기가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무슨 정무 계획이라던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그냥 대통령이 싹 장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무슨 저 정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막 국회가 전격적으로 해제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러면 실패한 계엄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나 목적을 모르시죠? 모르시고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걸 다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계신데 그런 계획 자체가 네. 존재한다는 거를 네,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예. 그런 거를 알지도 못했죠. 예, 최고 통수권자신데 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를 뭐 성공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실패라고 말하려면 이 계엄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뭐 실체가 뭐 가능하죠. 특검에서 뭐 아무리 뒤지고 수사를 해도 이 계엄이 추진했던 어떤 정무 계획과 구체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사받은 거 없죠? 네네. 들이대면서, 그죠? 네네.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 추진한 과정 보셨죠? 예, 뭐 그죠? 예, 그게 명탈, 네. 우크라이나에 저 우리 모니터단 파견하는 문제 가지고 저 신원식 예, 장관 그런 말, 네, 그죠? 나왔었습니다. 예, 예.
탄핵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 두기로 하니까 이제 이거를 법사위에서 막 빌드업을 했다고. 그런데 그냥 그만 두기로 하고 신원식 장관이 또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 추진이 안 됐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모니터 팀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현대 드론전의 총하였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가고 그죠? 있습니다. 저는 무슨 그리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전투하는지 사실은 가서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라면 국회 동의 받아야 되지만 일부 어떤 작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런 옵저베이션 하는 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한다고 거대 야당이 신원식 장관 쫓아내겠다고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탄핵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지금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고 이거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고 거기서 북한 군들이 막 희생당하고 하면은 잠수함이라든가 미사일에 이런 첨단 과학기술까지 넘겨받고 돈도 넘겨받고 이럴 거라고 지금 보도가 다 돼 있잖아요. 저희도 심각하게 진짜 위협. 그리고 북한이 지금 어떤 전투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 전쟁을 지원하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그 전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국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정쟁을 하더라도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헌법상 의무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국방장관 쫓아내겠다고 하면은 일반 군인들이나 정상적인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아니 아까 왜 하이브리드전이라든가 지금 뭐 중국에서는 그걸 초안전이라는 말로 쓰고 초안전. 있는데 이게 지금 총칼로 국경선 지키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훨씬 위협적이에요. 내부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까 조지아처럼. 그런데 이게 거대 야당이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이런 거 국익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를 탄핵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저희들은 저걸 하는 거 평상시에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고 네. 그걸 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또 당면한 여러 적이 있지만은 당면한 직접적인 위협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전원 분석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고 했었는데 저걸 알아야지 나라도 짓고 국가도 있고 적의 행동 양상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억지로 보냈고 그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미국 이제 남북 조금 정리를 좀 하실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미국 남북 전쟁이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들을 써가지고 사상자가 많았잖아요. 전사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남북 전쟁 참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이.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새로운 전법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이럴 때는 많이 가서 전시 참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전투에 참가하면 좋겠지만 참가하지 못하니까 참가를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그죠? 모니터하는 거죠. 예. 자, 이상입니다. 예, 검찰 측 뭐 더 물어보실 거 한 가지만. 있으시네요.